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한중일 3개국과 영국과 프랑스까지 이게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함께 지금 지켜나가자 이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 청와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청와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반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또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 입장을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급하게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직접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자라는 건데 이게 받아들이면 참전이 되고요. 차도영 교수님.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자니 관세 같은 보복 조치가 있을 것 같고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 정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받아들이면 왜 참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물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라는 게 미국 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이 지나가는 국가들이 통행세 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과거부터 했었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요. 네. 그 발장이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평가하는 게 결국 전쟁은 미국이 일으켜놓고 부담은 지금 동맹국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 그리고 거기 끼어들어가면 우리도 참전이 되는 거다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못지않게 미국과 그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해서 교전 중에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동조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을 적으로 보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설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이란 행위의 비정상성은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네네.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격에 동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이란에 어떤 피해를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간 선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군사 작전이 왜 참전이 돼야 되는지 그게 무조건 참전이라는 논리 자체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동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우리 시각으로 이제 3월 12일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유로운 통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현재 자신의 어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인질로 잡고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란 국민들의 민생까지도 인질로 잡고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일단 규탄받아야 하겠고요. 네. 물론 이제 파병에 관한 이런 얘기가 계속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군의 파견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파견을 한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청해 부대 호르무즈로 갈 것이냐, 작전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는 한 2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상작전 헬기가 있고 고속단정 3척과 지금 대조영함 4,500톤급 구축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도 파병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평화유지군이나 전쟁 재건 등 이 비전투 분야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1차 파병. 이때도 파병이 있었습니다. 국회 동의안을 통과했고 다만 비전투 분야에 한정돼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차도현 교수님과 김동일 박사님은 이거 참전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고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란에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 부대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란 해군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기뢰가 부설돼 있으면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뭐 청해 부대가 그 민간 선박에 대한 호위 임무를 수행한 게 완전히 처음은 아니에요. 2019년에 2010. 그 네네.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들이 몇 번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때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였어요. 이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해양 안보 체계인데요. 이때 참여했던 국가들이 미국, 그다음에 영국, 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5개국을 우리도 그때 파병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는 추가로 함선을 보내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그 아덴만 일대에서 네.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고 있던 청해 부대가 이제 그때 동원이 됐고 이때 그 작전 반경을 단순히 아덴만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까지를 늘리는 쪽으로 이게 됐었죠. 근데 그 당시 작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 선박 호위라기보다는 대해적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선박들을 뭐 밀착 호송을 하고 네. 이런 단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행되는 양상이 첫 번째는 밀착 호송을 해야 돼요. 네. 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깔려 있을지 모르는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의 기뢰 제거 전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른 국가와의 뭐 IMSC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파병한 다른 국가들의 소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럼 작전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의 문제가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정규군이든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있는 무장 세력이든 간에 거기에 공격 가능성에 대비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선박을 호위하고 또 기뢰 제거까지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작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군함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이 청해 부대에는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낸다 하면 한국에서 군함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천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인데 네. 좀 다른 나라들의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다고 보내면 안 된다. 지금 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국제법 위반이고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윤리적으로 선악의 문제를 볼 일은 아니고 이란이 나쁘다, 미국이 나쁘다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국제 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군함을 여러 이제 이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공론이 형성이 되겠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근데 어디 이란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일단 이란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이란을 공격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선박이나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있어요. 이란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이유는 없죠. 물론 이제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동맹국, 미국의 동맹국에 공격하겠다. 인도나 튀르키예는 잘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 유조선들도 빠져나오고. 네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위험은 하죠. 근데 우리가 이란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지난번 2020년도에도 좀 그랬다고요. 그때는 독자로 갔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었습니다만 이란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우리가 당신과 적대하는 건 아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자기 일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네. 우리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두되 미국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미국은 지금 어쨌든 한미 동맹인데 한미 상호방위죠. 우리가 자주 인계초선으로 끌려들어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은 어쨌든 우리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거절한다? 이란과 적대하니까 안 됩니다. 라는 게 미국이 안 통할 거예요. 네. 미국과 이란에 충분히 양측에 자극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럼 미국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상은 못한다. 기회적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 외교가 항상 어려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그러면 하나의 묘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국회 여야는
특히 이 야당이 이 문제가 또 여당이나 여권의 결정에 반대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반응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다른 나라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 프랑스, 중국 입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ホルムズ海峡での単価越えに関しては、これ、日本政府に対して、米国から、何ら要請はなされておりません。 Et l'objectif, ce serait, quand il y a une baisse de ces conflits, de manière totalement pacifique, de pouvoir escorter des tankers, des porte-conteneurs, et de rouvrir la route du gaz et du pétrole en sortie d'Ormuz pour aller alimenter les marchés mondiaux. 中方呼吁立即停止军事行动，尽快重回对话谈判，避免紧张局势进一步升级。 다른 나라들도 고민은 깊을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김덕일 박사님 네.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 중국은 계속 이제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쪽에서 이제 우방이기 때문에 중국배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통과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중국 입장에선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걸 주도하는 그게 중국이 밑에 들어가서 이런 뭐 호송 작전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미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깊이 있게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우선은 어느 정도 일본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제시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본이 대응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한번 우리도 어떻게 나갈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대현 교수님, 일본의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던데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 이게 이 전체적으로 네. 일본의 어떤 그 위상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전히 헌법 개정이나 이게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위대가 특정한 연합세력의 작전 이 통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도 사실 요청이 왔을 당시에 즉각 참가하지는 않고 네. 간접적으로 연기하는 방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위대 그 설립 목적대로라면 현행법규 내에서는 일본 선박만 호위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거꾸로 찬스의 측면에서 보면 네. 특히 지금 자꾸 기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그 소해 능력, 마인스위핑 능력은 사실은 되게 정상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특별하게 거기만 집중해서 키운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선에서 네. 후반부에 가면서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근해에 굉장히 많은 기뢰를 부설했었단 말이에요. 전후에 이걸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뢰 그 제거 능력 때문에라도 일본은 조금 더 관심이 당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 원칙은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때 봐서 반응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그때 와서 협의해서 반응하겠다는 거고 지금 강조가 돼야 되는 건 또 하나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교전과 상황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안전 통행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부터 먼저 강조를 해야 될 거예요.